수요일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명절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 김은배 팀장께서는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제? 연휴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구가 많은데요. 네. 동생도 있거든요. 놀지 네. 말라 그랬고 그 제 아들만, 예. 아들 딸만 와가지고 기도회식을 해서 제사를 지내니까 저희가 식구들과 같이 간단하게 6명을 넘으면 8명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6명 내외에서 간소하게 차례도 지내고 또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즐겁게 지내고. 빨리 밥 먹고 빨리 보냈어야 가라고.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 경찰 가족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바닥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유명한 경찰 가족이시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우리 경찰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 학생들 좀 위로해 갖고 이제 좀 뭐 다과나 좀 해고 그랬죠. 우리 그 경찰 준비하는 제자들 중에 못 간. 안 갔다고 해야 되네. 노량진에서 지금 있는 좀 힘든 제자들을 위해서. 그 수험생들은 언제 시험 봐요? 그러면 시험 언제 앞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월 지금 또 있죠. 다른 거 하나 더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계속 되거든요. 뭐 1년에 한 2번, 3번 또 특채도 한 번이나 다르게 2번 정도를 모집을 하니까 열심히 특채도 있고 특채도 있고 또 다른 게 있으니까. 예. 요즘 경찰 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경쟁률이 상당하다면서요. 많이 보고 경쟁도 상당하죠. 보통 뭐 경쟁률이 50대 1 넘어가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노량진의 수험생만 경찰 수험생만 30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과장된 거겠고. 과장된 건데 상당히 경찰이 또 선호 직종이고 많이 또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층에서 실제로 공무원을 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경찰 공무원을 상당히 원하는 게 이제 수사권도 이제 독립이 되는 것도 뭐 영향도 있겠지만은 경찰직이 젊은 애들한테 좀 멋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경쟁률이 높아졌다. 김은배 팀장께서 입사하셨을 때 시험 보셨을 때 그때는 경찰에 대해서 대우가 어땠고 좀 분위기가 어땠었어요? 그때도 분위기도 나쁘진 않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대수가 이제 한 3, 4대 1밖에 안 됐었죠. 그런데 그때는 알다시피 봉급이 좀 박한 것도 있지만 처음에 들어오니까 24시간 근무를 시키더라고요. 저도 지구대 근무를 했었거든요. 24시간 근무시키고 24시간 쉬는데 아침에 늦게 퇴근하니까 24시간을 못 쉬는 거죠. 지금은 아시다시피 지구대도 사부제로 지금 돼 있죠. 3부제, 4부제. 어느 정도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전에 비해서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죠. 지금은 워라밸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같은 팀장님이나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과외 일을 시켜도 어쩔 수 없이 해는 경우가 있었는데 시간의 수당을 안 줬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엄격하게 딱딱하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에 딱딱 맞게 지금 지급하고 있고 워라밸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주로 경찰분들, 형사 이런 분들 보면 이제 수사반장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묘사되는 장면들이 항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신혼부부인데 그 아내가 부인이 속옷 챙겨가지고 집에 좀 한번 들어와라 막 이런 거 참 많이 있었고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제 출장 같은 거 가면은 챙기긴 하지만 그때보다는 이걸 아시면 돼요. 형사들이 그때 인원이 적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강력반이 1개 팀이었거든요. 그거 생기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6, 7개 팀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장이라든가 잠복 근무 들어가면 당연히 그거는 남아있다. 분명한 것은 잠복 근무도 있고 좀 격한 근무도 있긴 있지만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좀 좋아졌고 너무 우리 경찰에 대해서 그 뭐 3D 업종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고 유능한 분들 많이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또 직장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명절 이야기 하다 봤는데 좀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말씀 나눠볼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앞서서도 잠깐 보고 가자 뭐 이런 지금 명절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예전부터 명절 돼서 사람 많이 모이고 또 오랜만에 왔으면 참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아야 되는데 꼭 말 한마디 뭐에 무슨 비교하고 뭐 서로 간에 그동안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참 많이 있잖아요. 예. 배상훈 교수님. 그러니까 사실 본인은 고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조카한테 너 취업 어떻게 됐니? 걱정스러워서 네네네. 요즘 뭐 월급은 좀 잘 받고 있니? 근데 당사자는 대단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잡코리아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취업은 언제 할 거니? 네. 좋은 데 취업해야지. 계획은 뭐니?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네. 좋은 그리고 뭐 말씀을. 그 말밖에 할 게 없겠다 그렇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서먹서먹하니까 네, 좀 이렇게 좀 말씀하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일정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네. 또 상처가 된다는 거 하는 거 그것도 학생들한테는 성적 네. 어느 학교 갈 거니 이런 게 가장 크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 앞에서는 그런 말을 싫다는 말을 못하지만 그 뒤에 음복하고 약주 한 잔 들어가면 이 형제들끼리 또 왜 비교하느냐 라서 이제 감정이 올라오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왜 이렇게 막 물어보실까 싶은 거예요. 근데 가족끼리 모이면 네. 그 이제 조카라든가 동생들 오면 물어볼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취업 준비하는 애한테는 너 언제 직장에 취업할래? 그리고 이 말도 해요. 내 친구 아들은 KBS에 유명한 KBS에 취업했는데 너는 뭐 하냐? 그럼 스트레스 받는 거죠. 당연히 받죠. 그리고 또 좀 직장인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애 안 낳은 사람들. 야, 애 어떻게 할 거야? 날 거야? 안 날 거야? 언제 날 거야? 물어보게 되면 본인들은 웃지만은 속으로는 쓰리겠죠. 네. 안 날는 사람도 있고 날려고 하는데 못 나는 사람도 있고 또 학생들은 당연해요. 용돈을 주면서 네. 너 성적이 어떠냐? 어느 대학 갈래? 이게 물어보는데 우리들은 편하게 물어보지만 상대방 즉 듣는 입장에서는 그게 스트레스를 쌓인다라고 하는데 가족끼리 모이면 어른들이 지금 교수님 말한 대로 그런 거를 다 물어봐요 사실은. 때문에 어른들이 물어보는 거는 그냥 부드럽게 물어보는 거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럴 수도 있다. 질문 한 건당 얼마씩 이렇게 좀 뭔가 좀 그러니까 이제 정액제로 해놓으면 어떨까 싶은데. 취업 질문 15만 원. 그럴까요? 성적 질문 10만 원. 결혼 질문은 20만 원. 이렇게 랭킹을 매겨. 죄송합니다. 명절이 그러다 보니까 또 사건 사고도 많이 있고 또 서로 간에 이제 그 감정 때문에 폭발하는 경우가 좀 꽤 많이 있다고 하는데 김은배 팀장께서 좀 그 유형이 좀 있죠. 유형이 좀 있습니다. 사실 명절 사고는 교통사고가 제일 크고 많은데 또 빈집털이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끼리 이제 재산 때문에 다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커다란 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예로 지난해 추석에 연휴 때인데요. 그 누나가 자기 동생네 집을 놀러 왔습니다. 네. 동생이 모친이 받은 유산하고 자기가 모은 돈으로 18평 아파트를 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술 마시면서 매형이 말했습니다. 야, 너 부모 유산도 받고 했으니까 나한테 용돈도 주고 너한테도 줘라. 이 말은 뭐냐면 유산 상속은 1대1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유산 상속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8평 아파트에 사는 남동생 입장에서는 누나가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가 돈 달란다 그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그만 흉기로 매형을 찔러서 매형은 사망했고 누나도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 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징역 18년이 선고됐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모여서 그 좋은 자리에 크나큰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본인도 징역을 살게 됐고 또 지난해 연휴에요. 설 연휴 때에는 그 20살 먹은 외손자가 외할머니가 돈을 안 준다고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도박을 많이 했는데 아마 2년 동안 그 할머니한테 도박 돈을 한 2천만 원 정도를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적게 준다고 할머니를 폭행을 한 적이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설 당일에 25일인데요. 그 이제 가족이 모이면 이제 집을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일러를 약하게 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보일러를 키운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전략하는 마음에서 옷을 좀 껴 입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뭘 추워 그냥 옷 하나 더 입으면 되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그런 이제. 보일러 문제는 이제 경비가 나가니까 다퉜던 것 같은데 이 격분한 아들이 그만 흉기로 또 아버님을 찔렀어요. 아버님 사망을 했죠. 이 같은 경우에도 징역 16년을 받았는데 가족끼리 그 설 연휴나 아니면 추석 연휴 때 서로가 마음을 훈훈하게 배려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건
사고 나가지고 불행한 일이 생겼던 거죠. 김현배 팀장님께서 이런 문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들어보면 그냥 처음에 발단은 사소한 거예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뭐 보일러로 켜놔야 마나요. 무슨 뭐 유산을 뭐 조금 그렇죠. 뭐 더 예. 너 누군 많이 받았네 적게 받았네 안 받았네 뭐 이런 건데 결국은 이게 막 급격하게 나중에는 감정이 폭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누적돼 왔던 감정 문제죠. 아, 그 전부터. 그렇죠. 실제로는 보일러 온도 1도 올렸기 때문에 사람을 찔렀겠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이전에는 누적된 분노가 누적된 감정을 좀 얘기를 풀어야 되는데 가족이 오래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 못 하고 있다가 네네. 그게 이제 폭발해서 주로 이런 유형들이 대부분 그런 유형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계속 폭발한 특히 유산 문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증여 문제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겠죠. 네. 명절 연휴 보통 3일, 4일 정도 정말 아주 값진 휴식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오랜만에 이제 친지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 간의 관계가 되는데 이때 꼭 무슨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기억나는 좀 연휴 사고 같은 거 좀 있으세요? 두 분께서? 저는 참 이게 좀 묘한데 뭐 시제 묘제 같은 걸 짓지 않습니까? 산에 네네. 가서 예, 차례를. 예. 근데 그 전날 그 형제끼리 그 유사한 문제가 있었나 봐요. 예. 이 실제 사건입니다. 근데 기억나나 갖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제 동생이 올라가는데 밑에다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이 죽지는 않았는데 그 가족들이 혼비백산해 갖고 그래서 예. 이제 그 동생을 잡았던 그 기억이 나갖고 불을 왜 질렀답니까? 화가 난 거죠. 왜 내 동생이 나는 유산이 적어. 예. 문중재산을 나는 왜 소외. 네.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은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유산 문제라든가 문중재산 문제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한 방어 사건으로는 그렇게 많이 기억이 나는 사건이었어요. 그 추석에 기억나는 거는 오래된 사건인데요. 1994년에 지존파 사건 있죠. 지존파 그 사건 때 뭐 7명들이 사람도 죽이고 또 인육을 먹었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란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 너무 불행한 사건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건 말고 제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있는데 그 추석 때 집에 식구들이 찬차를 타고 놀러 갔어요. 부산으로 갔어요. 네네. 가시는 중간에 방송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뜨는 거예요. 모모 경찰서 김모 순경 일가족 사망. 그러니까 차를 사가지고 갔는데 완전히 이제 능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운전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좀 미숙한 상태인데 고속도로를 가다가 일가족이 몽땅 사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 직접 보셨어요? 보일 나온 거예요, 그게. 어이구. 그래가지고 전 경찰서에서 일부 이제 걷긴 했는데 교통사고가 크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추석 때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때 네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사건 사고도 있겠지만 음주는 말할 것도 없이 운전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타는 게 아니고 가족도 식구들이 탔기 때문에 사고 날 경우에는 일가족이 모두 사망할 수 있다. 그래서 올라오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운전이 피곤하면 쉬시고 절대로 운전 안 되고요. 예. 운전을 조심해서 귀향하시길 진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날 약주도 좀 하시고. 그렇죠. 그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명절이라 조금 풀려갖고 그런 사고가 그래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관련 사고가 제일 많아요. 가정폭력 크게 두 형 나눠지는 거죠. 네. 연휴라고 해서 경찰분들 쉴 수는 없잖아요. 다 또 파출소도 운영이 돼야 되고 교대 근무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쉴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비상근무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연휴 때는 비상근무를 시키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평소보다도 근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쉴 수 있지만 경찰관들 그런 분들은 사실상은 시민들을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근무 시간이 늘어나가지고 근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특별 활동이라고 이렇게 내려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네. 그 명절 전에 네, 그렇죠. 며칠 전에 왜냐하면 이게 3, 4교대 근무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없으니까 며칠 전부터 이게 돌리어갖고 당일날 추석 끝나는 날 그 다음 날까지 특별 활동 기간을 운영을 합니다. 네. 이 경우에 이제 인원 배치가 달라지고요. 평소에 근무 패턴보다 달라져 갖고 이전에 있는 경비 병력들도 다 추가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네. 가족 간의 이제 명절 여러 가지 불화 사건 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아주 미묘한 사이가 이 부부간이에요. 시댁 문제 또 처가 문제에 제사 문제 차례 지내는 거 이런 것도 비교되고 막 이런 거
이 부부간의 불화도 이 명절 때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건 사고도 좀 많이 있죠. 부부간에 이제 그 불화라는 거는 이혼까지도 연계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에서 보면은 2019년까지 10년간 이혼 건수를 보게 되면은 추석 다음 날인 10월 달이 막 통상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 추석을 지내면서 서로 이제 그 앙금이 쌓인 거를 풀지를 못하고 다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혼 신청 수가 늘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2019년에 9월 이혼 건수가 9,010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다음 달 10월에는 9,859건으로 9.4% 증가했다. 그러니까 추석 끝난 뒤에 사람들이 그걸 참지를 못하고 다툰 걸 가지고 이혼 신청을 넣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봐서는 실제적으로 추석 때에 다툼이라든지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그 부부 사이에도 사이가 벌어져서 이혼 신청하는 게 늘지 않았냐고 통계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또 전문가의 의견은 또 틀릴 수도 있겠죠. 당일 추석 때 형제들이 다 모여갖고 뭔가 이제 서운한 점이 있었죠. 네. 근데 거기서는 우리 주부님들이 말씀은 하시기 어려운 상태인데. 그렇죠. 올라오는 차부터 이제 언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다 저희 올라가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라고 하고 이제 시댁에서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 차에서부터 어제 왜 그랬어? 그렇죠. 어떻게 내가 음식하고 있는데 당신 잠을 잘 수 있어? 막 이거부터 해서 뭐. 왜 비교해? 내가 뭐 어땠다고. 예. 첫 번째 휴게소가 가장 크게 붙고요. 휴게소. 쉴 때 나올 때. 그래서 운전이 안 돼 갖고 바꿔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네. 보통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붙다가 보니까 이혼 건수가 그 다음 달에 높아지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못 드린 거는 이제 경찰 중에는 여자 경찰도 있습니다. 있죠. 네. 그 여자 경찰분들이 그래서 그 명절 때는 잘 안 내려가려고 하세요. 근무를 자원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무를 자원입니까? 핑계입니까?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예, 왜냐하면 이건 같은 맥락인데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았던 거죠.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아무래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예. 사실 본인은 지금 친정부터 가고 싶은. 그래서 요새는 사실 번갈아 가는 게 있는데 꼭 그거 가지고 다투는 게 되게 사소할 것 같지만 되게 핵심적인 부분들인 거죠. 지금 이 팀장님 말씀하신 이혼 부분도 명절 이후에 이혼 상담이 2-3배 늘었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게다가 뭐 다 그런 가족 간에 뭐 친지 간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이웃 간의 갈등도 명절 때 좀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요즘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또 명절 때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명절은 많이 모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지방에 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냥 단독 주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아파트 주거를 많이 하니까 그 아파트에서 모이니까 평소의 소음의 몇 배가 발생하는 거고. 그렇죠. 또 밤새 또 아이들도 있고 막 이게 되니까 그런 층간 소음 발생 확률이 또 훨씬 높아졌다고 해서 뭐 이제 말하자면 그 갈등 때문에 심한 경우는 말다툼 이상의 폭력상해, 특히 이제 윗집 아랫집에 멱살잡이 같은 걸 하고 뭐 신고되는 경우 이게 참 뭐 손도끼 같은 거 등장했다고 하고 둔기로 등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빈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현미 팀장님, 이 층간 소음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살다 보니까 위층에서 이제 연락이 온 적은 아래층에서 연락이 온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명절 때는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제재를 해도 퉁쿵 뛰어다니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는 없는데 만약에 층간소음이 내 위층에 난다 그러면 이 가끔은 신문을 보게 되면 알다시피 그 아래층 위층이 같이 맞부닥치면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 사건은 살인 사건도 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관리사무소 즉 3자를 동원해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요청을 해주거든요. 네네. 그것도 안 되면은 저 뭐 그 이웃사회 센터라고 아시죠? 들어보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이웃사회 센터를 치게 보면은 인터넷 들어가면 국가소음 정보 시스템이 나오는데 거기를 통하게 되면은 그 관리사무소 연락이 와서 관리수당이 직접적으로 아래층 위층 불러서 중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싸우게 되지만 가운데 완충 장치를 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되게 되면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래층 위층이 직접 대면하지 마시고 일단 중간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조금 더 문제는 이제 빌라가 문제입니다.
빌라요. 관리사무소가 없는. 아, 예,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3, 4층 정도.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좀 중간에 중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그럼 보통 이건 주인도 없이 서로 따로 부부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바로 찾아가기보다는 그 다음 날 감정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이 대화로서 풀어야지 그냥 이거 바로 찾아가서 화를 내면 이건 뭐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 안타까운 거 우리나라에 이런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법적 구성력이 없다는 게 사실은 큰 문제라고 하거든요. 네, 네. 외국 같은 경우는 뭐 형사적 처벌도 분명히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화 타협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추석 연휴 맞아서 아는 경찰 좀 특집으로 좀 준비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노래 이제 배상훈 교수님 또 우리 김은배 팀장께서 평소에 좀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씩 듣고 오늘 좀 진행도 해보려고 하는데 배 교수님은 잔소리? 제 아이유를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아이유 노래 중에 잔소리란 노래가 있어서 추석 때는 잔소리 하지 마시라고. 예. 그럼 이 노래 듣고 돌아올까요? 알겠습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께서 듣고자 하시는 노래입니다. 아이유와 스롱이 부르는 잔소리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다니지 좀 마. 술은 멀리 좀 해봐. 10살짜리 애처럼 나를 안 듣니. 정말 웃음만 나와. 누가 누굴 보고 아이라 하는지. 정말 웃음만 나와. 싫은 얘기 하게 되는 내 맘을 몰라. 좋은 얘기만 나누고 싶은 내 맘을 몰라. 그만하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 없는데.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네가 싫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 그만하자. 너의 잔소리만 들려. 밥은 제때 먹는지 여자 멀리 하는지 온종일은 네 옆에 있고 싶은데. 내가 그만인 거야. 주머니 속에 널 넣고 다니면 정말 행복할 텐데. 둘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이야기. 누가 듣는다면 놀려대고 무슨 이야기. 그만하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 없는데.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네가 싫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 그만하자. 나의 잔소리가 들려. 와우. 내 눈에 힘을 주고 겁을 줘봐도 내겐 그저 귀여운 얼굴. 이럴래 자꾸 나는 못 참고 정말 화낼지 몰라. 사랑하다 말 거라면 안 할 이야기. 누구보다 너를 생각하는 마음의 소리. 화가 나도 소리쳐도 너의 잔소리마저 난 달콤한데.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이런 내 맘을 믿어줘. 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아는 경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추천해 주신
아이유 스롱의 잔소리였습니다.